오늘 그 전단지가 나왔습니다. 전단지 내용을 좀 보시고, 대한애국당은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한 살인입니다. 고 이정남 열사, 고 김한식 열사, 고 김회수 열사, 고 김주빈 열사, 또 성명불상의 한 분, 그리고 그날 행방불명된 국민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투쟁을 합니다. 2017년 3월 10일은 태극기 하나만 들고 폭력저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비폭력 부저항의 국민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제대로 된 응급조치조차 없이 공권력 살인을 당한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진실을 듣고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월 10일 태극기만 들고 나왔다가 돌아가신 분이 5분입니다. 그분들은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고, 경찰의 잘못된 방어에 의해서 밟혀서 질식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찰 측에서 사과문을 올린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언론 방송은 이 공권력 살인을 꽁꽁 감추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과의 싸움은 이를 되돌려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애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현장을 촬영한 수많은 동영상, 사진, 당시 목격자들, 그리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소방청 자료의 명확한 근거로 남아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그날 1차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을 총괄하고 있는 1차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은 구급대 이송 CPR 환자 동향이란 문자로 10회 참여자의 사망 판정 소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그 어떤 애도도 없이 비로소 광장에 붐이 왔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10일 그날 광장에 온 것은 피로 물든 광장의 붐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애국 열사들은 공권력에 의해 살인당한 겁니다. 만약 3월 10일에 진실이 묻혀버린다면 이제는 어떠한 죽음에도 진상규명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애국당 광화문 텐트 투쟁은 정의로운 투쟁이며 그야말로 인류의 보편타당한 인권에 대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이 인권에 대한 투쟁,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을 위하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과 전세계인들에게 이 사건을 알릴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당하신 애국 열사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마치게 되면은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해야 합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책임 현장을 목격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압사당할 상황에서 경찰의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경찰이 쳐다만 보고 있는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의 기준은 첫째,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입니다. 경찰이 휘두른 죽창 같은 장비에 맞아서 다친 국민들이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포스의 전북 경찰입니다. 스피커가 떨어져 그 자리에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며 사망하신 국민을 보고도 경찰은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국민이 사망해도 손을 쓰지 않는 경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당시 경찰 차벽에 막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을 경찰이 만들었습니다. 갇힌 사람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깔리고 지하철 계단에 깔려면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부상자가 속출했고 경찰은 그 상황에서 죽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 반대 집회 현장에서 사망한 국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 의해서 최초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경찰은 그날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공개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도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수만 명의 태극기 국민들에게 배치된 앰뷸런스는 고작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12시 9분 신고된 응급상황, 하지만 12시 38분에야 119 안전센터가 환자와 접촉했습니다. 환자는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없어 많은 국민이 부상을 입고도 길거리에 쓰러져 내팽개쳐 있었습니다. 이날 앰뷸런스는 3월 10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하여 광화문 경복궁에 집중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넷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망자에 대해 문자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및 119 상황관리 매뉴얼 서울종합방재센터 2017년 4월 개정안입니다. 따라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서울시장은 총 3번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급대 이송, CPR 환자 동향, 사망 판정 여부 포함을 해서 3번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애도도 진상규명도 징계 요구 요청도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3월 10일 진실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은 이제 그 진실규정에 길을 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살인당하신 5분과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9분에 대한 진실규명은 진실을 아는 그날까지 또 진실규명을 통해서 책임자가 처벌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조작 탄핵의 날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살인당하신 5분의 태극기 애국 열사들은 불법 탄핵이라는 불의에 한가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애국 열사에 대한 추모와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의 법률지원단장이신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는 3월 10일 현장의 자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이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3월 10일의 현장입니다. 오늘 중으로 이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사진을 준비해서 사진 전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또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월 10일에 공권력 살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투쟁을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는 어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진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3월 10일 공권력 살인 진상규명 광화문 투쟁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수많은 애국단체가 우리들과 함께 뜻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국단체들과 함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